자, 두 번째 시간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와 함께하는 수사반장 김수원. 네. 오늘 누가 또 온날지 체포돼 왔는지 불안합니다. 정말 뭐 그렇게 잘못한 것들이 많은지. 예. 네, 김수원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만 오면 목이 메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조선 이야기. 예, 오늘 뭐 카타르 프로젝트 우리 네. 이제 조선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학수고대하던 예. 카타르 프로젝트 우리나라 조선소에 대한 이제 최초 그 발주가 나왔거든요. 예. 이게 뭐 사실 제가 조금 모두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떤 그 특정 기업 종목이나 아니면 특정 산업 섹터에 대해서는 우리 그 증권사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되게 잘 아시죠. 그분들은 밥 먹고 하는 게 이제 그 일이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두루두루 우리 뭐 투자자들 또는 이제 또 반드시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글자 그대로 이제 컴퍼니 백브리핑을 이제 해드리기 때문에 세세한 뭐 가끔 가다가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이제 방송 이제 나가고 나면 카톡이 와서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사적으로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이제 저의 영역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백브리핑 글자 그대로 이제 백브리핑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그 오늘 그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그 낭보가 들어왔는데 대우조선 그 LNG 4척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2척에서 총 6척 카타르 그 국영 석유 회사 그 카타르 그 페트롤리엄 QP라고 하죠. 네. 거기서 뭐 발주를 한 걸로 그렇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공시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조만간에 공시를 할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우리 주가가 좀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그 투자자들이 그 카타르 발주만 계속해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0.41% 정도 떨어졌죠. 한 100원 정도 떨어졌고 삼성중공업이 조금 올랐는데 80원 올랐죠. 1.36% 그리고 한조양이 뭐 보합이고 전날하고 똑같고 현대중공업은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1.32%. 네. 1,500원 정도 떨어졌는데 아침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이제 주가 창을 열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조선주 이제 쭉쭉 좀 날아가겠다 이런 기대를 하신 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 주가 움직임은 그 기대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이 카타르에서 카타르 프로젝트에 낭보가 들어왔는데도 이제 주가가 좀 이런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그 발표되는 그 조선 업체들의 실적 자체가 안 좋습니다. 근데 조선은 그 보통 우리가 이제 미래의 수주를 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수주로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3분기에 뭐 그 연간 목표치는 다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한조양 같은 경우는 뭐 벌써 목표치의 40% 정도 오버됐고 대우조선 뭐 삼성중공업 다 수주 목표치를 다 이제 오버를 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오는 그 실적 과거에 1, 2년, 3, 4년 전에 좀 저가 수주했던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조금 조선주에 대해서 좀 불신을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 초기 발주 물량이 왜 이렇게 작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뭐 첫 술에 배 부를 수는 없는 건데 네 척이 이제 두 척이긴 한데 또 현대중공업은 왜 빠졌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뭐 초기 발주량 자체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원래 이제 작년 6월 달에 그 카타르 페트롤리엄하고 QP하고 가계약을 할 때는 우리나라 그 조선소들 슬롯을 그 100척 기준으로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최초 발주에서 이제 딸랑 6척밖에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막 20척, 30척씩 한꺼번에 또 발주를 하지는 않거든요.
하거든요. 왜냐하면 2024, 5, 6, 7 4년 동안의 백척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걸 그렇게 한 번에 막 수십 척씩 그렇게 뭐 구태여 발주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초기 발주량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을 하실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좀 신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 이슈들이 좀 다 있어요. 왜냐하면 한조양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2년쯤 전에 멀쩡하게 상장돼 있는 회사를 분할해 가지고 비상장으로 만들었다가 지금 2년 만에 다시 재상장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저기 뭐지 상장 그 더블 카운팅 그 네,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불거져서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 심히 지금 심적으로 언짢은 상태에 예, 있고 그 이후에 그 회사가 보여주는 그 주주 가치에 대한 회사의 태도에 대한 그런 좀 실망감들이 그 우리 투자자들한테 아직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조양의 그 IR 담당 상무님이 최근에 이제 좀 프로그램 여러 군데 나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를 저도 좀 자세히 봤거든요. 저 같으면 딱 정자세하고 90도로 이제 허리 한번 딱 꺾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한번 딱 외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아니 너무 그냥 아니 뭐 제가 느낄 때는 그래요. 아니 뭐 이 정도는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네. 네. 그런 게 이제 좀 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유상증자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상증자도 유상증자지만 대규모 유상증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한 3회에 걸쳐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는데 아직도 이제 드릴십 지금 드릴십 4기인가요? 3기? 4기? 총 그 4기 드릴십 그 재고 자산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뭐 빨리 시장에 중고로 팔든지 아니면 다른 데다 빌려줘 가지고 용선료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된다 하면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2분기에 굉장히 큰 그 어닝 쇼크를 줬거든요. 예. 근데 2분기에는 다들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때 이제 공손충 공사 손실 충당금이 다들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됐는데 예. 대우조선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우조선의 2분기 실적이 매출하고 영업 손실 규모가 거의 똑같아. 차이가 안 나. 네. 그러다 보니까 한조양이나 그 삼성중공업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그 공사 손실 충당금. 물론 거기에는 그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그 발주처하고의 그 분쟁에 따른 그 분담금 그 소송 충당금도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너무 이제 대우조선 2분기에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그 조선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해서 이 카타르 프로젝트에 대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기대만큼 못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뇌피셜을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순수하게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좀 다른 이슈들도 있다. 주가에 별로 좋지 않을 만한. 예. 근데 그런 걸 이제 카타르 프로젝트가 이제 좀 덮고 갈 줄 알았는데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카타르에서 수주할 것도 미리 예상이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네, 뭐 다 예상이 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네. 작년 6월달에 그 이미 그 100척 그 슬롯 가계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게 언제 되나 벌써 1년 넘게 6월에 가계약 슬롯 가계약이 됐는데 올해 이제 1년 넘어가니까 예. 올해 해를 넘기나 뭐 안 넘기나 그러고 있던 차에 이제 빵 하고 이제 이 소식이 날아든 거거든요. 네. 그 카타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그림을 좀 보시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란, 카타르, 사우디. 저 하얀색 죄송합니다. 바다입니까? 예. 여기 가운데 하얀 게 바다입니다. 네. 예, 여기 바다인데 야.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 있죠, 그죠? 예. 여기 이제 카타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다 건너편에 이란이 있습니다. 예. 이란이 있는데 요 카타르 앞에 있잖아요. 요게 그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입니다. 9,700 제곱킬로미터 매장량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인데 예. 요게 지금 이렇게 카타르하고 이란이 여기에 해상 국경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최대 가스전에 이쪽에 이제 반은 카타르 끄고 이쪽에 반은 이란 끄죠. 네. 그러니까
물 밑으로 들어가면 이게 한 덩어리야. 그냥 한 퇴적층인데 네네. 그냥 바다의 해상 국경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있잖아요. 여기가 저거죠. 이슬람 수니파. 예. 이슬람 수니파고 얘네들 여기 이제 요 옆에 이제 뭐 바레인, 네. 그 아랍에미레이트, 뭐 예. 예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여기 이제 다 그 이슬람 수니파입니다. 그리고 네. 여기 이제 건너편에 여기가 저 시아파. 네. 이제 이 서로 막 이 수니파하고 시아파 간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굉장히 친합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친하지만 이 가스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란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여기서 네. 왜냐하면 이 가스전 자체가 여기 해저에서 이제 하나의 통으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란 쪽에서 여기서 이제 쭉쭉 빨아버리면 여기 카타르 쪽에 이제 잔액이 줄어드는 거야. 이게 뭐 그 우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네요. 빨대 네. 꽂아가지고 서로 빠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면 빨면 여기 빠는 쪽으로 쏠려 나가. 그렇죠. 한 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여기서 이란에서 쭉쭉 빨아들여 버리면 쭉쭉 빨면 여기 카타르게 줄어드는 거야. 이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신경 쓰는 거예요. 서로 조심해서 이렇게 서로 개발하고 할 때도 네. 서로 좀 협력하고. 그러니까 카타르는 약소국이거든요. 카타르가 면적이 경기도만 합니다. 경기도만 한데 여기가 이제 이 천연가스 때문에 되게 잘 살아요. 1인당 GDP가 전 세계 한 10위권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천연가스가 많아가지고 뭐 굉장히 야. 부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세계 최대 LNG 수출국입니다. 그래서 한 세계 그 LNG 수출 물량의 한 30% 야. 정도 지금 그 카타르가 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모양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빨대로 쭉쭉 지정학적으로 빠는 여기 이제 카타르가 이쪽에 빨대를 꽂고 이란이 빨대를 꽂고 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니까 이 시아파 이란 놈들이 되게 미워 죽겠는 거예요. 네. 근데 나의 적과 이 카타르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니까 적의 친구는 나의 적이거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예. 카타르한테 조금 주의를 주고 하는데도 카타르가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2017년도에 그 카타르하고 단교를 합니다. 예, 수니파에서 단교를 해버려요. 아, 단교를 사우디와 하면서. 카타르가? 예. 그래서 이제 명분을 갖다 붙이죠. 불러가지고 너가 좀 나쁜 애들하고 울리더라. 그러면서 그 테러하는 애들 좀 지원하고 그런다는 소문이 있어. 그러면서 그 미국하고 같이 너네들 팬다 한번. 그러니까 이제 카타르가 이제 열 받은 거예요. 네. 그 우리는 테러 이거 지원한 적 없다. 그러니까 뭐 우리 다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이 사우디하고도 미국이 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합심해가지고 너가 한번 때린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카타르가 기분이 나쁘고 또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이거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단교를 선언을 해버리죠. 예. 그러면서 카타르가 오펙에서 튀어나옵니다.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생산할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촤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세계 최대의 그 가스 생산 수출국이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는 그 자원을 좀 무기화해서 이렇게 인구도 작고 땅덩어리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원을 무기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좀 행사를 해야 되겠다. 뭔가 이렇게 저 사우디나 이런 큰 나라에 이렇게 종속국가 비슷하게 해서 많은 서름을 이제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거기에다가 또 저쪽에 미국에서는 뭐 셰일가스 같은 거 막 개발하고 그러니까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위상이 또 옛날 같지 않고 예. 또 이란은 또 호시탐탐 여기서 빨대로 이제 쭉쭉쭉 빨아가지고 이쪽에 이제 많이 갖고 가려고 하는 것 같고 이란이 이제 네. 또 군사적으로는 또 힘이 세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우울하던 차에 사우디가 팬다 그러니까 그럼 패라 그러면서 이제 오펙 이제 이렇게 딱 단교해 버리고 여기에 이제 생산 그 확대를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서 그 한 3천만 톤 이상의 증산을 하겠다. 가스를 그렇게 거기서? 선언을 합니다. 2017년도에 이미 선언을 해버려요. 하니까 이제 증산을 하려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그렇죠. 여기 한 90년, 100년치가 지금 매장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서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그냥 막 쭉쭉 이제 이렇게 빠니까 자기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또 대규모 또 프로젝트 개발 프로젝트를 또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타르에서 2019년에 이 카타르에서 가만히 보니까
러시아의 가즈프롬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거든요. 이 가즈프롬이 이거 밸브 있잖아요. 유럽으로 네, 가는 가스 밸브 오른쪽으로 돌리면 클로즈, 왼쪽으로 돌리면 오픈 아닙니까? 그 예. 밸브가. 그래서 이제 이걸 왼쪽으로 돌려서 클로즈를 하면 유럽 애들이 벌벌벌 떨잖아요. 네, 그거를 보고 야 이게 저렇게 하니까 이게 힘이 있구나. 그래서 외교도 잘 되고 해서 2019년에 그 카타르 페트롤리움이 2017년까지 그 지금 현재 8천만 톤 정도 생산인데 1억 3천만 톤까지 우리가 고하겠다 그러면서 초대형 증설 작업을 바로 시작하겠다. 2019년 그 중반에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카타르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당연히 실어나를 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에 거의 그 5천만 톤, 6천만 톤의 증산을 계속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LNG 캐리어가 필요하니까 이게 그 LNG 그 발주 프로젝트의 그 시작인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그렇게 이제 카타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거기서 이제 그러면 저 카타르에서 6천만 톤 저거 앞으로 계속 개발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LNG 캐리어가 필요할 텐데 네. 저거 어느 나라가 갖고 가냐? 한국 아니면 중국 아니면 뭐 일본 대충 그렇잖아요. 조선 일본은 뭐 그 LNG선 이제 조금 조선이 이제 조금 한참 이제 우리보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일본 그 LNG선이 그 모스형이라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그 현대적이지 못한 옛날 그 구닥다리 구형 그 LNG 네. 선이 돼가지고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유일하게 그 LNG 선을 만드는 게 그 뭐 중화 뭐 무슨 조선이라고 있잖아요. 그 네. 회사 이름 뭐죠? 그 중국에 조선소 하나 있습니다. 예. 그 LNG 선만 하는 예. 조선소. 예. 그 조선소에서 만드는 LNG 선은 그냥 가다가 섣버린데 그래가지고 호주 앞바다에서 뭐 가다가 기관 고장으로 뭐 이렇게 네. 써가지고 네. 기술적으로 조금 아직도 중국 조선소는 그 초대형 LNG 선을 만들기에는 좀 불안하다. 그리고 뭐 고장도 너무 잦다. 예. 이런 그 기사가 우리나라 신문에 엄청나게 많이 실립니다. 그래서 그 국뽕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때. 예.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보는 신문에 그냥 네. 그렇게 그 실려요. 외신에 실리겠다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지 막 이게 국뽕 기사가 막 넘치거든요. 네. 뭐 중국 애들은 기술적으로 딸리고 만들면 고장 나는 배고 일본은 뭐 어떻게 해서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카타르에서 이제 발주하는 것은 그 우리가 이제 다 먹을 수 한국이 있다. 다, 예. 근데 이제 대충 시장에서 발주 규모를 예상해 보니까 한 새로 이제 한 87척 정도 네. 발주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구닥다리 배 있잖아요.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그 발주해서 만들었던 것들 예. 이제 LNG선 같은 경우는 한 15년에서 20년 뭐 그 사이가 되면 배가 좀 맛이 좀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면 이제 115, 6척 정도 그러면 한 16척 정도는 그냥 중국한테 이렇게 이제 좀 주고 중국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인간적으로 그냥 중국한테 주고 우리가 한 100척 정도 먹는다 네.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기사가 또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2000년 그 4월달에 예.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크게 얻어맞죠. 카타르 그 페트롤리움이 중국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 그 조선소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16척을 발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2000년 4월 달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신문에 뭐 쇼크 그래서 뭐 그 한국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LNG 선까지 중국이 뭐 치고 들어왔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때 마침 이제 4월 달, 5월 달에 그 조선 업체들 1분기 이제 IR을 하니까 당연히 질문이 나왔겠죠. 어떻게 된 중국 거냐? 애들이 16척 저거 카타르 발주한 거 저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이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쟤네들은 어차피 쟤네들 가진 도크가 1년에 한 4척 정도 밖에 못하고 쟤네들 기술적인 수준도 안 돼가지고
맨날 뭐 저 늦게 납기 못 지켜가지고 그 지체상금이라고 있거든요. 네, 납기 못 예. 지키면 그 보상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맨날 그런 거 찔찔찔 내고 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 선사들의 신뢰도도 없고 해서 네. 카타르에서 중국 애들이 워낙에 LNG를 많이 수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면 지뢰로 먼저 이제 이렇게 딱 던져 한 16척 정도 이렇게 던져 준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좀 불안했는데 네. 그 말이 맞았어요. 바로 작년 6월 달에 그 QP가 우리나라 그 조선 3사하고 뭐 산자부하고 이제 정부 관계자들 다 모인 데서 그 100척 슬롯 100척 네. 이제 네. 그 예약한다고 해서 예. 세레모니를 합니다. 그 세레모니를 했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 오랫동안 이제 발주가 안 나온 거예요. 그 세레머니를 하고 나서도 이제 발주가 이제 오랫동안 안 나와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이거 결국은 뭐 올해 해 넘기는 거 아니냐. 예. 후동 중화조선이네. 후동 중화조선인데 네. 글래드스톤호라는 LNG선을 납품을 했는데 호주 앞바다에서 그 가다가 고장 나가지고 둥둥둥 떠다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가 떠다녀야지. 네, 세레머니를 고장은 나도 떠다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세레머니를 하고 이제 발주를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그게 오랫동안 안 되다가 이번에 비로소 6척 일단은 카타르에서 이제 발주가 나온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타르는 자기 앞바다에서 나오는 가스로 그냥 먹고 사는 나라예요? 카타르의 GDP의 한 40%가 이 에너지 부문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예. 에너지 부문이 40%고 네. 카타르 수출의 85%가 이 에너지입니다. 그다음에 그 카타르 국가 재정의 한 90% 가까이가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에너지. 네. 가스. 예. 그냥 I'm your energy로 먹고 사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가. 예. 그래서 그 카타르는 그 에너지로 지금 국부를 이어가는 그런 나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차피 그 이렇게 선박 발주가 되면 그 이제 우리가 뭐 그렇습니다. 이게 그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카타르 그 페트롤리움이 발주를 하면 네. 그거를 뭐 카타르 페트롤리움 소유 그 선박을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우리나라 코게스 한국가스공사가 배를 직접 소유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가스공사 이렇게 LNG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스공사에 그 LNG를 주는 거지. 자원 개발을 하는 그렇죠. 회사가 그 배를 갖다가 직접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타르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도 이제 선박 금융을 하는 거죠. 네.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해운사들이 있죠. 대개는 이제 선박 금융을 하는데 뭐 실제로는 그 선사 그러니까 이 LNG 선을 그 운영을 할 선사가 이제 조선소에 발주를 하는데 선박 금융을 해서 근데 실제로는 이 금융사가 그 SPC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세웁니다. 금융사가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가지고 그 페이퍼 컴퍼니에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을 해주고 그 페이퍼 컴퍼니가 외형상으로는 조선소에 발주를 해서 그 선박을 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선사가 조선소 사람들 만나서 사양 협의도 하고 가격 협의도 하고 다 하지만 형식상으로는 금융회사가 이 SPC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그 페이퍼 컴퍼니에 그 대출을 해줘서 그 페이퍼 컴퍼니가 법적으로 그 조선소에서 만드는 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면서 그럼. 선사에다가 용선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빌려준 돈을 빌려준 돈으로 만드는 직원들 거네요. 월급 주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그 선사들은 그 용선을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카타르 페트롤리움에 이제 이거 하는 이제 LNG를 막 실어 나르다가 용선 기간이 끝나면 이제 선박 가격도 좀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한 5년 6년이 이렇게 굴리다 보면 그래서 대충 선박 가치를 평가를 해서 그 잔금을 SPC한테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주고 그 선박 소유권을 그 선사가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SPC 페이퍼 컴퍼니는
그 선사한테서 용선료를 받을 때마다 이제 예. 그 금융사한테 이제 이렇게 갚아 나가다가 선사가 SPC로부터 배를 딱 갖고 가면 잔금을 치르고 배를 갖고 가면 그 잔금을 받아서 예. 금융사한테 빚 갚고, 나머지 빚 갚고. 금액을 이렇게 치르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이게 발주를 이제 카타르 QP가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발주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지가 왕인데 뭐 지가 갑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선사들 이렇게 뭐 우리 거 이거 20년 동안 그 운반할 애들 그러면 이제 저요 하고 이제 손 들면 너너너 한 척씩 사. 해가지고 발주하고 선박 금융 이거 하고 저기 내가 이야기 다 해놨으니까 유럽에 저기 은행하고 야, 한국에 산원 알지 산원 좋은 은행이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돈 빌려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배를 어디다 발주할지는 이제 선사들이 결정하는. 예, 그렇죠. 예. 배를 뭐 어디다 사실은 뭐 그것도 뭐 카타르의 영향을 많이 받겠네요. 그것도 이제 그 배를 어디다가 발주할지도 사실은 뭐 선사가 한다기보다는 그 QP가 한다고 봐야 되죠. QP가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배를 잘 만드는 나라, 그 다음에 자기들하고 그 LNG 거래가 많은 나라, 뭐 이런 나라들한테 우선적으로 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배를 어디서 잘 만드느냐, 그 다음에 배값. 배값을 또 이제 얼마나 이렇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요소들 다 감안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재밌네.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재밌는 거 많았어요 오늘. 네. 좀 네. SPC 나오니까 또 잠깐 저는 그거랑 구조 비슷해지는데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고. 네. 원래 그 장기 렌트카 같은 거 해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렌트카 회사가 자동차를 발주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차를 빌려주고 고객은 한 3년 타다가 고객이 고객은 나머지 잔금 주고 갖고 가고 그 차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다음에 그럼. 이제 제가 뭐 카타르 이야기하고는 예. 조금 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최근에 여러 이제 조선 관련된 좀 기사들도 보고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옛날에 그 조선업 회계에 대한 그때 이제 3%에서 예. 이게 컴퍼니 백브리핑 네. 이거 이제 프로그램 개설되기 전에 네. 그때 조선업 회계의 기본에 대해서 조금 한번 배웠죠. 한번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자부심 뿜뿜했었는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네. 근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기사들 보니까 여전히 그 조선업 같은 수주 산업의 그 진행 기준 회계에 대해서 가끔 우선은 매체에서부터들 좀 헷갈려하고 그 기사를 읽고 좀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네. 제가 한 번 더 오늘 간단하게 한 7, 8분 정도 굉장히 스피디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일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 선사로부터 선박 대금을 받아야지 조선사의 실적이 좋아진다, 손익이 좋아진다, 매출이나 이익으로 잡힌다는 그 착각입니다. 이 조선사의 그 손익은 선사로부터 발주처로부터 선박 대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과는 하등에 전혀 1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자, 여기 그림을 좀 보시면 네. 자, 우리가 LNG 선을 네. 2021년 초부터 말까지 4개 분기 동안에 공사를 한다. 4개 분기 동안에 LNG 선을 하나 만드는데 선박 대금은 100억. 그다음에 이 선박에 들어가는 총 예정 원가 4개 분기 동안 80억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 뭐 100억에서 80억을 빼면 공사 예정 이익은 20억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공사라는 건 배를 만드는 걸 공사라고 배를 하죠. 건조를 하는 겁니다. 건설이 아니라. 그렇죠. 예. 이 선박 대금은 보통은 건조 착수할 때 20%, 그다음에 중도금으로 10%씩 해서 3회. 그다음에 선박 다 만들고 나서 인도할 때 잔금 50% 이제 헤비테일 방식으로 주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선을 이제 쭉 긋고, 자, 1분기 말, 2분기 말, 3분기 말, 4분기 말 이렇게 해서 배를 넘겨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총 예정 원가가 80억이니까 네. 자
1분기에 자 20억 원의 원가가 투입됐어. 예. 그러면 자 이 공사의 진행률은 25%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80억 원의 원가가 예정돼 있었는데 20억 원만큼 원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 진행률은 25%다. 예. 80분의 투입분 20에서 공사 진행률은 25%다. 그러면 요 공사 진행률에 맞추어서 매출을 인식하면 됩니다. 네. 선박 대금이 100억이잖아요. 그런데 공사 진행률이 25%니까 250억. 아, 25, 그렇죠. 25억. 매출 25억이 되고 투입 원가가 20억이니까 25. 공사 이건 5. 예. 그다음에 이제 자, 이제 요게 결산을 할 때 네. 이 선박 공사의 총 예정 원가가 좀 변동이 없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예. 처음에 공사 예. 들어갈 때 80억 총 예정 원가가 80억이었는데 네. 1분기 결산을 할 때 80억에서 변동이 없구나. 그러면 요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또 이제 2분기에 원가가 20억이 투입됐잖아요. 그러면 자 요렇게 2분기 결산을 할 때 이 공사의 총 예정 원가가 또 변동이 없을까? 예. 또 계산해 보니까 이 공사에 들어갈 총 원가가 이제 80억이야. 예.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25%. 진행률은 25%가 되고 매출도 25%, 이익도 5억 이렇게 하면 되죠. 예. 그다음에 3분기에 또 이제 투입 원가가 30억이야. 그러면 3분기에 또 결산을 할 때 이 공사의 전체 그 총 예정 원가가 변동이 없을까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80억으로 역시 변동이 없어. 그러면 진행률은 37.5%가 되거든요. 80분의 30이니까. 진도 많이 나갔고 돈 많이 들어갔다 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예. 이제 매출은 이제 37.5억. 예. 그 다음에 이익은 37.5에서 30을 빼니까 7.5억이 되는 예, 거고 예. 마지막 4분기에 예정대로 그냥 원가가 이제 딱 이제 마지막 맞게 10억이 10억 들어갔다 그러면 뭐 이거는 이제 뭐 진행률 생각할 필요 없죠. 남은 매출 100억에서 앞에 인식한 거 다 빼면 12.5억이니까 이익 2.5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행 기준 회계라는 거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네. 아주 쉽게. 진행률에 따라서만 그렇죠. 계산한다. 예, 예. 그러니까 배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다 완성하고 나서 손익을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사 진행률을 계산해 가면서 매출과 비용과 이익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거 하면서 처음에 선수금 계약금으로 20억 받았다. 네. 중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중도금 받았다. 마지막에 배 인도하고 나서 잔금 50억 받았다. 이거는 이 손익 계산서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손익 계산하면서 돈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 전혀 따지질 않았거든요. 근데 자꾸 지금 선박 대금을 잔금 50%를 배를 인도하고 나서 받기 때문에 조선소의 실적은 2023년은 넘어가야지 조선소의 그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뭐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조선은 이렇게 근조 착수해서 공사에 들어가면 선박 대금은 배를 다 만들고 나서 최후에 받더라도 무조건 회계상으로는. 조선소가 그냥 지 돈 들여가지고 뚝딱뚝딱해서 네. 공사 짓고 있으면 계속 분기마다 매출 인식하고 예. 또 실제 투입된 비용 인식하고 그래서 공사 이익 계산내고 내고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가를 높게 해서 수주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높게 받은 선가 그게 진행 기준에 따라서 다 매출로 인식되어 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전혀 자꾸 돈 들어오는 걸 가지고 네. 돈이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손익 그 반영이 뭐 한참 2023년에 된다. 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한국조선해양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IR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그 수주되고 있는 선박들이 좀 선가들이 높은 편이고 하반기 예. 들어서 뭐 상반기에도 선가들이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2022년 내년도 한 3분기 이후에 한 4분기쯤 가게 되면 예. 가시적으로 굉장히 손익이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2023년도 가면 확연하게 좋아질 겁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네. 아주 특이한 변수 원자재 가격의 뭐 이상 급등이라든지 또는 환율의 뭐 엄청난 어떤 그런 하락이라든지 예, 뭐 예.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면 일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2023년도에는 완전한 턴어라운드 그리고 2022년 하반기 한 4분기쯤 가게 되면 어떤 그 가시적인 그 실적 개선
2022년에 이제 실적 개선의 과도기 형태로 이렇게 가게 될 거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요 많이 배웠어요 오늘. 요 얘기는 2달 전에 한번 진짜 자세히 한번 해주셨잖아요. 네. 3프로 TV의 이 김수원 대표님 한번 조선주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정말 그때는 이 얘기를 길게 해서 오늘은- 기초부터 고급까지. 오늘은 카타르 얘기와 어. 조선 회계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조선 회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시고 싶은 분은 지금 안승찬 기자가 말씀해주신 네. 어, 그 3프로 TV의 레전드 강의 조선주와 경기 순환 업종의 실정 네. 계산법 이런 제목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 검색창에 김수헌 조선 그렇게 회계 치면 나옵니다. 그렇게 치면 바로 나옵니다. 예. 네. 거기 보면 이제 공사 손실 충당금이 왜 발생되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예. 그리고 공사 손실 충당금 환입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놨어요. 네. 이번 3분기 조선업체 한조양 실적이 좋은 게 그 환입분이 작용해서 좋아진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 알면 이렇게 세상이 네. 넓고 환해 보여요. 네. 네. 야. 많이 안다는 건 아. 많이 알게 되면요. 네. 아 내가 참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고 그렇죠. 겸손해지게 되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네. 아.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뭘 모르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불안감도 느끼게 돼요. 불안감도 밀려와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사람이 착해져요. 겸손해져. 점점 겸손해져. 그렇다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른도 공부해야 된다. 네. 백브리핑을 많이 보셔야 되겠네요. 글로벌 모니터의 김수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난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 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 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 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